그런데 한동훈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에 대해선 주변에조차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에서 질 경우 본인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또 하나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공천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는 판단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이현정 의원님. 네. 당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만장일치 추대 혹은 용산 뜻대로 이런 프레임이 덫이 씌워지면 안 갈 것이다.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 토론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한 모양이에요. 요즘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인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을 아깝다고 임진왜란한테 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게 예. 개인적인 국민 인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아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은 넘어서서 사실상 지금 미래 권력으로서 가장 지금 이 여권 내에서는 지금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온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카드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여타의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아마 취급이 될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 저런 이야기 했던 것은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반대보다는 어떤 절차를 올 것인지 또 어떤 자리를 올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지 대략 한 90% 정도는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제 저게 아마 직접적인 본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의 어떤 좀 과대한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뭔가 본인이 갖고 왔을 때 뭔가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은 어디서 나오죠?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예. 공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 난제가 있는데 전권을. 그렇죠. 이 정권을 누구로부터 그럼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을 아마 본인은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당내에서도 자기와 관련돼서 최소한 김주애라는 이야기 정도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렇지만. 김웅 의원이 얘기한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이 김주애 이야기 듣고 여당이 오겠습니까? 아니 그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굳이 그런 욕까지 먹으면서 여당에 와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정리해 달라는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예. 그만큼의 더 조건이 됐을 때 사실 한동훈 장관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윤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예. 근데 벌써 미래 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면 모두 다 누구한테 줄 서겠어요? 미래 권력한테 줄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또한 권력 투쟁이 그렇죠.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무조건 한동훈 장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역발상을 해보면 예.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이 임기와 권한과 권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인정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윤 대통령도 내년 총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까지 와서 사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고 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김주애 이야기는 안 나올 정도로 뭔가 정리는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지난 주간에. 박원석 의원님,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중간 정리하면 어쨌든 오늘 200명 정도 모아서 국민의힘 사람들 대략 한동훈이냐 아니냐, 특히 한동훈 장관 이름 석자가 거의 대부분 나왔고 이 말 한동훈 장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보도를 뒤집어 보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선대위원장도 맡을 수 있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그 교통정리만 잘해주면 한동훈 장관도 마다할 리 없다. 이 보도를 뒤집어 보면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굳이 보도를 뒤집어 보지 않아도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이렇게 시끄러우면 만약 할 생각이 없다면 저 안 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당내에 이른바 흐르고 있는 비토 기류에 대해서 저게 직접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다만 모양새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주석이나 특별한 토나 특별한 해석이나 이런 걸 달지 말아라. 예. 그건 본인이 들어와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여당 구성원들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자고 했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당장에 연말이 되면 김건희 특검법으로 실험대에 오르게 될 거고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그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과 어떤 해법을 내놔야 될 텐데 과연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한동훈 장관도 검사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의 세계관으로서 저 특검법 문제를 정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여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예. 그런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본인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 얘기는 그냥 줄 서라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야만 들어갈 거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토도 달지 말고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런저런 해석이나 뇌피셜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자기한테 줄 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본인이 진솔하고 이 겸허한 태도로 답을 줘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닭을 향해서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약간 이게 그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도 국민의힘이 꼬은 셈이잖아요, 검찰. 근데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뭐 잘못 퍼센트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바뀌고 또 한 번 꼬는 입장에서 본인한테 전권 주지 않을 거면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부르지 마라라는 취지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시 한번 위기가 왔는데 본인에게 전권도 주지 않을 건데 뭐 계속 당에선 부글부글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도 뭐 있다는 건 제가 덧붙여 보면 결국 당내에서 돌고 도는 갑론을박은 한동훈만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다. 아니다. 중도층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당내 시선이 크게 엇갈립니다.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설득하면 되는데 네. 쓰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아바타나 김주애가 왜 나옵니까? 고액이다. 우리 당의 네. 가장 큰 자산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잘난 김웅 의원이 차기 주자 1위 하세요. 지지율 높게 나오면 김웅 비대위원장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겁니까? 본인은 후보에도 못 들면서 압도적으로 1위 기록하는 사람에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아바타나 김주애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지금 쓸까 말까 할 그런 북한 독재자 딸 이름까지를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선거가 4개월 다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본인 선거 한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윤의 쓴소리라는 인물 한동훈 장관. 판을 바꿀 힘을 가진 인물 유일하다 한동훈 장관이. 김병민, 장해찬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성일종, 하태경 두 의원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좀 아끼자 한동훈 장관. 지금 바로 투입해봤자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손해다. 이용호 의원은 본인 선거도 안 치러봅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게 이 친윤대 비윤 혹은 한동훈 장관 모시자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측면에 싸움이 더 붙여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김웅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사람들 모였을 때 비상의원총회 했을 때 김주애 혹은 대통령 아바타 탄핵당할 수도 있다. 총선 치면 이런 얘기하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 싸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마치 친윤계가 한동훈 장관을 옹호, 옹립하려 하고 비윤계가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고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게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전 둘 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김웅 의원이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에서 조목조목 논리를 좀 내면서 신중론이나 반대를 펼 수 있지만 그걸 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주애 옹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우리 당에 좋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 당원들이 그 이야기를 누가 그걸 흔쾌히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과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장해찬 지금 최고위원도 김웅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그냥 하면 되는데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도 좀 과한 발언 아니겠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라는 이 논란과 신중론과 이 옹호론 사이에서 너무 과도하게 양쪽에서 그냥 옹립하려는 듯한 무조건 그냥 그 줄 서서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나 이걸 그냥 저주와 비난 속에서 한동훈 장관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식의 저는 양극단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연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가피를 이야기한 많은 논리 중에 하나가 인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스타성. 예, 스타성. 근데
인기가 좋고 스타성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가 있으면 그 대선 후보를 우리가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3달 앞둔 비대위원장은 스타성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총선을 3달 앞둔 비대위원장은 그 당무를 관할해야 되고 공천 과정을 해야 되고 당의 모든 것들을 다 직접 통솔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타성과 인기성과 지지도, 청년 지지도, 여성 지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3년 뒤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에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인기 투표로 비슷하게 인기가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건 사실 설명해야 될 단계가 많이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규식 교수의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네. 김 교수 생각도 결국은 오늘 이용호 의원인가요? 얘기했던 한동훈 장관 아껴야 된다. 혹은 이런 비대위원장, 정치 기술자들이 해야 된다는데 무게를 좀 두시는 것 같네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와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만 수도권에서 뛰고 서울의 속파병에서 뛰고 저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절명의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가정을 해서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렇지면 어떡할 겁니까? 너무 고위험의 하이리스크한 도전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이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몇 가지 필요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남 기득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확답을 주고 그것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아가면서 이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지 무조건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기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뒤에 대선 후보로서의 인기는 지지도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인기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동훈의 인기와 집권여당 공천을 앞둔 그 피튀기리 현장에서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의 인기는 같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모셔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이 처한 현실 인식의 차이도 있지 않냐. 한동훈 장관 모셔오는 사람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한동훈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논평과 그래픽으로 이게 갈무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한동훈표 해결 방법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가 뜨면은 일주일 사이에 그게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거기서요 한동훈표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좀 있다라고 보고 니네 정권에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우리는 수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왜 하필 요런 때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총선 끝나고 하자. 그리고 특검도 니네들이 뭐 최강욱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은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그런 거를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두 가지네요, 위원장 의원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할 말 하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고 어쨌든 이거 총선 뒤에 총선용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니니까 총선 뒤에 하자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비대위원장은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솔루션과 방법, 그다음에 권력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우리가 비대위원장 보면 그냥 유명한 분들 가져와서 비대위원장 했습니다. 왜 이게 힘이 없었냐? 결국 본인이 국민적 인기가 또 지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또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이 확실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가 성공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장관 곱게 모셔다가 대선 때 쓴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치 경험 없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 돌파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킬러 문항 못 풀고 나중에 어떻게 대입하겠어요? 지금 킬러 문항 풀어야죠. 자, 킬러 문항 푼다 그러면 결국 본인 주도로 문제를 푸는 능력, 그걸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곱게 모셔놨다가 나중에 쓴다?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험한 걸 해봐야지만이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민적 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 본인이 뜻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는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그런 결기를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식들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를처럼 그냥 대통령 하는데 예스만 하겠다 이러면 본인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당도 망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본인이 얼마만큼 그냥 법무장관으로서 능력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것이냐. 그게 결국은 4개월 동안의 숙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풀어내면 잘 풀어내면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안 가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저는 숙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그게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인 숙명과 숙제라면 총선 이후에라도 지금 뭐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일단이라도 나중에라도 받아야 된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이든 그거에 대한- 나중에 전국이라든 그거에 풀어야 대한-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법은 말이 안 되는 특검법입니다. 세상에 특검을 갖다가 야당이 지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 하면서 총선 때 특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총선 전략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총선 끝나고 하겠다라든지 총선 끝나고 다시 논의해보자라든지 그런 식의 자기 카드를 가지고 와야지만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는 건 총선용 특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용 특검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이 바라는 건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논박은 여야가 따질 문제고 말씀한 대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뭐 그게 옳으냐 마냐는 그분이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와서 따지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법무부 장관 때는 말이 쉽지만 그 결단하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결단하는 거는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들이 매일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숙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한동훈 장관은요. 이미 본인이 비대위원장 올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발언들이나 그다음에 좀 만장일치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장일치라는 건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쓰질 않았습니다. 본인은 알지만 예. 그 측근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반론하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는 아 오만하구나. 이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토달지 마라. 그래야만 내가 간다라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봐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독단적이고 오만하게 한 부분들이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다시 국민들은 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대리점이었으면 한동훈 장관은 직영점이 된 겁니다. 친윤에서 찐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점이 돼서 물론 대통령하고 더 소통이 될 겁니다. 근데 대리점이었던 김기현 대표 말하기가 힘들죠. 예. 근데 직영점은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8일 하루 일정한 것은 본인의 거취를 의논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에 맡기겠지만 분명히 많은 논의를 했을 것이고 결단을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본인이 받았던 비단 주머니의 경험을 그대로 던져줬을 공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뜻에 반해서 나에게 말하자면 반대 입장을 쓸 수 있는 카드를 한 서너 장을 주면서 보냈을 공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미 규정사실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와서 뭐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든 말든 간에 초반에는 어떤 정치적 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하는 모습들을 보일 공산이 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하나 들어봐야 될 때 김근식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라 그러는데 한동훈 나오면 땡크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민주당이 한나땡이라고 말하는 프레임이 일단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검사,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장 자극적인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현정 의원도 이야기하시고 나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각을 세울 때 각을 세우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연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인 한동훈으로 비대위원장가 들어왔을 때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데 형님 대통령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김장현들을 위해서 몰락한 이른바 윤핵관들의 그런 용산의 그냥 출장소 같은 역할을 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나 화답을 해준 다음에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연석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재원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나
모든 사람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당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싸울 만하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건 가야 된다라는 당위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 더욱더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추대냐 반대냐 오늘 국민의힘 사람들 200명이 모았는데 오늘 결론은 내진 못한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애둘러서라도 당이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선대위원장 자리도 글쎄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